말씀을 하시라고요. 모니터에서 바이올린 소리 다 빼주세요. 반주만 들으면 됩니다. 대신 마이크 키워주세요. 그러면 하울링 안 떠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뭔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잔향 이상은 넣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은 박봉입니다. 이 점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들으면 화가 나요.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연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꿀팁들 좀 모아봤는데요. 교회와 공연장에서의 연주, 다른 점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같은 바이올린 연주라도 공연장에서의 연주와 교회에서의 연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어떤 공간 차이가 아니라 음향 또는 연주 스타일,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의 그 차이점을 과학적, 바이올린 기술적, 그리고 경험적 관점에서도 한번 다뤄봤으니까요. 더 나은 연주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자주 와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죠. 제럴드 블랙버н 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How do the churches in true compare to theater's sound?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교회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제가 예배를 참석할 때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일단 바이올린 테크닉적인 부분에서의 공연장에서 할 때, 교회에서 할 때의 달라야 하는 점, 음향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점, 그리고 의상이나 매너나 이런 실용적인 그 외의 조건에서에 있어서 다른 점,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음향 환경의 차이부터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는 마이킹을 하니까 잔향이 긴 경우가 많겠죠. 잔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톤이고 잔향은 이렇게 남는 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향이 기냐 아니면 짧냐, 이 차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는 클래식 공연장을 말을 하는 거니까 덜 하죠. 짧죠. 또는 아예 마이킹을 안 하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 잔향이 공간에서 울리는 거가 다죠.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공연장은 1.5초에서 2초, 교회같이 마이킹이 되어 있는 곳은 2.5초에서 4초로 잔향을 이렇게 타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활용하는 사운드 차이에서 오는 것을 반영해서 내 연주 스타일에 반영했을 때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잉, 활 테크닉에 있어서 일반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장, 마이킹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아주 조금 하는 그럴 때는 무조건 활을 교회에서 할 때보다 30% 더 씁니다. 스타카토인 경우에도 더 씁니다. 더 길게, 더 짙게 연주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음량의 서로 맥락 간의 차이도 훨씬 더 명암을 확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포르테는 연주장에서 할 때는 훨씬 크게, 작은 소리는 훨씬 작게, 이런 대비를 훨씬 명확한 차이를 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비를 더 극대화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브라토도 일반 공연장에서 할 때는 훨씬 빠르게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이킹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음파가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를 비브라토 크기나 빠르기가 방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브라토도 조금 조절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다이나믹한 부분이에요. 다이나믹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교회와 일반 클래식 공연장에서의 차이를, 연주 스타일이 왜 변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유화 그림 보신 적 있죠? 인상주의, 이런 그림들도 그렇고 그냥 유화로 그린 그림들, 큰 그림일수록 가까이 가서 보면 명암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서 볼 때 점점 어둡게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이런 코 아래, 목 이런 거 은은하게 그림자가 표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를 유화로 표현을 하려면 거의 그냥 여기는 살색, 여기는 브라운 또는 완전 검은색 가깝게 이렇게 칠해줘야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는 LED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LED를 통해서 보는 일러스트,
콘서트와 유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유화는 그렇게 극대화되게 명암이 표현이 돼 있는 반면에 일러스트에서는요, 약간 파스텔 톤도 먹히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살색과 약간 살구빛이 은은하게 점차 퍼지면서 표현이 되지만 유화에서는 아예 그냥 살색과 브라운으로 딱 잘라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마이킹을 하지 않은 클래식 공연장에서의 그 명암은요, 훨씬 내가 귀에서 들을 때의 명암의 차이가 유화를 가까이 가서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아주 확연한 차이로 연주를 해줘야 그게 청중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LED 화면을 보는, 일렉트릭이 반영된 거는 LED 화면이잖아요. 그거는 일반 우리 눈으로 볼 때의 실제 유화에서의 색 명암 차이가 아니라 한 가지가 더 가미가 됐죠. 뭐냐? 전기가 반영이 돼서 빛이 반사가 되는 빛감을 포함하고 있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하고 훨씬 더 조화가 중요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게, 점점 밝아지게. 그쵸? 마찬가지예요. 마이킹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일렉트릭이 가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 음폭 있잖아요. 이게 완전 컸을 때 이만큼 음의 파장이 된다면 작았을 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은 완만하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파장이 이렇게 높았다가 바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 들을 때는 이 큰 파장이 마이킹을 했을 때 뻥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피아노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큰 파장에 맞춰서 마이킹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 소리가 안 들리거나 또는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마이킹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크게 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째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명암을 콘서트 장소에서는 확연하게 다르게, 포르테는 완전 포르테로, 피아노는 완전 작게 이렇게 해야 그 명암이 전달이 돼서 다이나믹한 몰입도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승시키는 반면 마이킹을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큰 음은 너무 시끄러워, 작은 음은 큰 음에 가려서 안 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기가 한 가지 음악적인 요소가 더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이킹을 했을 때 교회에서 연주할 때는 비교적 폭을 완만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센트 이런 것들도 다이나믹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해야 저 멀리 청중 뒤에 앉은 사람까지도 내가 악센트를 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반면에 마이킹을 한 상태에서 악센트를 그렇게 똑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거칠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킹을 했을 때, 즉 교회에서 연주할 때는 음의 연결 부분들을 살짝 포토샵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터치펜으로 일러스트를 그린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들을 다 줘야 하나의 음악 안에서 듣기 좋은 연주로 완성이 된다고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은 연주로, 똑같은 연주 실력일지라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에서의 어쿠스틱한 연주와 교회에서의 연주, 가장 한 번에 표현을 하자면 유화와 빛을 머금은 일러스트의 차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점은 염두에 두시고 연주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께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코드 진행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이렇게 클래식 시대에 작곡이 되어진 곡들은요, 당시에 음향 장비가 도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기반 하에 창작된 곡들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 뭘 의미하냐면요,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는 음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에 있어서 명암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야 몰입도가 높은 곡을 만든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색의 변화, 음의 어떤 하이라이트, 고조됨, 기승전결 이런 거를 화음으로도 표현을 해야만 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마디마다, 매 화음마다 코드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드 진행이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최근에 대중음악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찬양, CCM 이런 음악들이 전부 대중음악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다른 점은 뭐냐? 마이킹, 음향 이런 장비가 공연을 함에 있어서 동원이 되기 시작한 이후의 음악들이에요.
가장 큰 점이라고 한다면 C 메이저라면 도미솔 이게 오래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속되는 그 환경을 기준으로 창작이 된 곡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덜 바뀐다는 거예요. 보통 C 메이저, E 마이너, F, G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베이스 라인만 놓고 보면 같은 도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거의 4마디가 갑니다. 같은 솔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거의 4마디가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클래식은 훨씬 더 빨리 바뀌고 더 다양한 화음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베이스가 라인이 바뀌어야 돼요. 솔, 솔잡, 라 이렇게 마디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킹을 했을 때 음폭을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조금 줄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요. 마이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향 세팅에 따라서 앞서서 내가 연주한 그 음이 그 다음 음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클래식 같은 곡을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면 앞서 연주했던 그 화음이 남아서 마이킹 때문에 그 다음 화성에 영향을 줘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코드의 진행에 따라서도 내가 조금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음을 비교적 공연장에서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길게 소리를 빼는 것보다 코드 진행 때문에라도 조금 짧게 해가지고 다음 음에 섞이지 않게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좋다는 점 한 번쯤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술적인 준비, 마이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번 아주 기본적인 음향 장비, 버스킹 이런 거를 위한 필요한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좋고요. 교회에 제가 예배를 참석하러 갔을 때 음향 앙상블, 오케스트라, 마이킹 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보통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은 나 마이킹 같은 거 안 해 라고 약간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적어도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킹을 누가 이렇게 음향하시는 집사님께서 갖다 주시면 그건 나 별로 신경 안 써. 알아서 해주세요. 나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별로 마이킹 하는 것도 싫어해. 그러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거를 신경 써서 해주실까요? 나도 신경 안 쓰고 그럼 음향 집사님도 신경 안 쓰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내가 마이크 대는 걸 싫어해. 누가 제대로 신경을 써주겠냐고요. 그래서 내 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내가 한 80점짜리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킹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50점짜리 연주가 돼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챙기세요. 마이크 위치 정확하게 이 F자 구멍에 90도로 직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마이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면 90도. 이 F자 구멍에 90도가 돼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가끔 나 혼자만 마이크를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앙상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전체 악기의 F자 구멍이 마이크 90도를 향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30에서 50cm 정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두 번째, 모니터 스피커.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마이크가 작아도 크게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그인 악기라고 하죠.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꽂아요. 그런 경우는 이 악기 자체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대신 이 악기가 연결된 모니터 스피커 또는 앰프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내가 들어가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는 바이올린도 이 모니터 스피커에서 마이킹 된 돌아온 소리를 연주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모니터 스피커는 내가 앞에다 놓고 듣는 스피커를 말하는 건데 그걸 듣고 음을 조율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받은 거는 F자 구멍을 통해서 내가 듣는 악기가 실제로 내주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한 것은 반주를 듣기 위함입니다. 가끔씩 피아노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오케스트라가 저 멀리 앉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듣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음향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내 마이킹 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편하라고 친절한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 스피커에 내 마이크 된 소리를 크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현악기는 마이크를
그렇게 작게 하시는데 모니터 스피커에 이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울링 뜬다고 크게 안 해주세요. 하울링은 뭐냐면 왜 가끔 마이크 볼륨 키우면 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울링인데 그게 나는 이유는 거의 99%가 이 모니터 스피커에서 내가 대고 있는 마이크를 크게 키워주셔서 그래요. 그럼 말씀하세요. 저는 모니터에서 제 바이올린 마이크 소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주 소리만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호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악기들과. 그러니까 그 악기만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연주할 때 내 소리가 조금 작아서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마이크가 크게 좀 맞춰져서 신디 소리, 드럼 소리만 교인들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연주하고 있는 소리도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키워달라고 하면 하울링 써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 말씀을 하시라고요. 모니터에서 바이올린 소리 다 빼주세요. 반주만 들으면 됩니다. 대신 마이크 키워주세요. 그러면 하울링 안 떠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잔향, 리벌브 넣어달라고 하세요. 뭔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잔향 2.3 세크라고 하거든요. 초 2.3초 이상은 넣어주세요. 2.3초인 경우도 있고 밀리섹, 그러니까 MS로 표현되기도 하고 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건 무슨 차이냐? 센티미터냐 밀리미터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인 경우에는 2.3,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세컨드인 경우에는 23 또는 230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숫자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께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안 들려요. 그리고 매너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고생해주신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이킹을 하는 연주자들은 제2의 연주자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향 엔지니어세요. 진짜 대한민국은요, 음향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비주얼한 LED는 몇 억짜리 갖다 놓는 반면에 소리로 듣는 게 정말 몰입에, 집중도에 그렇게 중요한데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투자를 안 하는 게 있으니 그거는 바로 그거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한민국은 박봉입니다. 이 점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들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음향 엔지니어 분들에 대한 그 처우는 진심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이거를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제발 그분들의 처우를 앞장서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뾰로롱.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공연장은 그래도 박봉이지만 돈을 받고 대가를 지불받은 분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할 때는 꼭 연주 끝나면 찾아가서라도 수고해주신 음향 엔지니어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주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커피도 가끔 사주시고, 이게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아시겠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도 그랜드 앤 지노라는 분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A little thanks goes a long way 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팀워크와 그 동기를 크게 강화한다고 했어요.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표현했냐?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연주 환경에서는 음향 엔지니어를 중요한 협력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맞고요. 근데 비단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우리 공연에 도움을 주는 그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자라면 박지혜란 연주자,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동원되는 스텝과 노력하시는 그분들의 수고가 있음을 인지하고 꼭 말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한 번 연주했을 때 한 번 달라지는 게 다냐? 아니에요. 교회에서 연주를 하신다면 다음 주도 하고 다다음 주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기대를 해보세요. 어떻게 내 소리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데 차이가 생기는지 확실히 그 차이가 달라집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번 주부터 실행에 옮기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그 외에 교회와 일반 공연장이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의상. 실제 논문에서 한국 교회에서의 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약간 파격적인 스타일도 용인이 되고, 또 유자왕 같은 경우는 그 파격적인 스타일이 어떤 홍보 또는 호불호가 갈리면서 굉장한 노이즈 마케팅으로도 요소가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매력이 없어가지고 참말로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공연장에서 포용하는 정도는 빨간색, 파란색 또는 좀 작은 데에서는 검은색 이렇게 좀 그래도 오픈 숄더로 자유롭게 의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오픈 숄더는 배제하시는 게 좋고요. 단정하고 겸손한 의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흰색도 많이 입고요. 왜냐면 조명이 또 있으니까. 또 모든 교회는 화면에 비추잖아요. 스크린에 크게 비추기 때문에 그랬을 때 흰색을 입으면 실수하는 적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이 어두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발도 구두 신지만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할 때는 빵꾸난 양말 신지 않기 이런 거 제가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강대상 위에는 양심적으로 신발을 신고 가라고 해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언젠가 보면 두꺼운 타이즈는 그래도 몇 년 신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꼬매도 자꾸 어느 순간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 올라갔을 때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곤란했던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양말까지 좀 신경을 쓴다는 거 그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기실 인데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거의 99%는 대기실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시죠.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너무 열악해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근데 행정적으로 교회 특성상 우리는 이런데 못 내줘 라고 하는 큰 교회들도 있어요. 예전에 초대형 교회 중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막 갈아입고 그때는 좀 속상했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공연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하게 되고 기뻐요. 왜냐면 분명히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는 대우라고 할 순 없죠. 좀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그래도 찬양하러 왔는데 좀 속상했어요. 이렇게 이르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꼭 보상이 뒤따르더라고요.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고가의 돈을 예를 들어 받고 대우를 받고 연주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좀 속상했어요 하는 일이 있을 때의 보상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콘서트홀에 딸려있는 대기실은 정말 우아한 조명, 화장대, 고급 가구, 비싼 커피, 비싼 간식 이렇게 놔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대기실에 가보면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반기는 마음으로 직접 잘라주신 과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삶은 달걀도 막 주시고 제가 삶은 달걀이랑 샌드위치나 본죽, 불락죽 이런 거 소울푸드거든요. 불락죽이. 그런 거 어디서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공연장에서의 어떤 고급스러움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연주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되잖아요. 평가를 받기 위한 연주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위한 연주는 연주하는 사람 자체의 마음가짐, 느낌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연주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제가 다시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어떤 클래식 공연보다도 교회에서의 그야말로 나누는 연주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체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적으로 열악한 부분조차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체험 그리고 인풋이 된다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연장과 교회에서의 대기실의 차이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차. 교회는 주차가 전쟁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교회에서 연주할 때 그냥 알아서 저희가 잘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시게 할게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음향 준비 때문에 항상 예배에 한 2시간, 3시간 전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자리가 있으니까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저희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뒤에 막 2중, 3중, 4중으로 세워두신 분들이 차를 빼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가지고 민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는 사전에 당연히 말씀드려놓고 왜냐면 저희 차가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 되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또 무거운 음향 장비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좀 가까운 곳으로 미리 선점을 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빠질 때도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좀 배려까지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저희 이제 도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교회에서도 준비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차이가 있는 반면에 공연장에서 할 때는 하역 시키는 공연장 그 무대 뒤쪽 하수 쪽에 바로 연결된 주차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제한적이라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못 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로 세워놓고 하역시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복습! 자, 오늘 말씀드린 점은요. 주로 마이킹 여부에 따른 연주 스타일의 변화에 조금은 우리가 알고 반응하자. 두 번째, 모니터 스피커 때문에 마이킹을 하는데 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현악기, 어쿠스틱 악기, 이 점은 꼭 반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매너. 우리는 마이킹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연주자 혼자 연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 감사의 표현을 해달라.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후로서 진행되는 모든 전반적인 연주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섯 번째, 그 이외 대기실 주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체크할 것들,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홀대받는다 이런 섭섭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연주자로서 그리고 나아가 인간으로서 나한테 오히려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 나를 가장 채워주는 부분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였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